안녕하십니까. 해월TV 정상호입니다. 호질은 조선의 북학파 실학자인 연암 박지원이 쓴 단편소설입니다. 호랑이가 꾸짖는다는 제목대로 호랑이가 선비를 나무라는 내용인데요. 위선에 찬 선비를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행본이 아니라 열화일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1780년 청나라 사신단의 일원으로 베이징으로 가던 박지원이 옥전현, 옛날에 유주라고 불렸죠. 이곳에 이르러 성안거리를 구경하다가 피리 소리가 들려오는 한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의 벽에 종이가 크게 붙어 있는데 쓰여있는 글이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박지원이 야, 이거 귀국해 사람들이 읽으면 웃느라고 입안에 밥알이 벌처럼 뿜어나오고 가끈이 썩은 새끼줄처럼 끊어지겠다. 이러면서 동행했던 정진사와 나눠서 필사하죠. 숙소에 돌아와 필사한 것을 보니까 정진사가 베낀 것이 오탈자가 너무 많아 문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략 자기 생각대로 땜질해서 글 한 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호질은 이름 모를 중국 사람 작품이고 자기 창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 말은 후폭풍을 우려한 작가의 의도된 설정이죠. 조선시대 유달리 설화와 필화가 많았잖아요. 누구보다 그걸 잘 알고 있는 박지원이 정치적, 사상적 탄압을 피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죠. 지금부터 호질 속으로 들어가 인간을 꾸짖는 호랑이를 만나보겠습니다. 범이 사람을 잡아먹으면 귀신이 붙습니다. 잡아먹힌 사람이 혼백이 범에부터 범의 심부름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날이 어스름해지자 범이 자신을 따르는 새 귀신을 불러 모읍니다. 날이 저무는데 먹을 것이 어디 없겠냐? 묻죠. 이올이란 귀신이 말합니다. 동문과 서문 쪽에 먹거리가 있습니다. 동문에는 의원이 있는데 여러 한약재를 먹어 살결이 향기롭습니다. 서문은 무당으로 온갖 귀신에게 아양을 떨고 날마다 목욕재개를 해서 고기가 깨끗합니다. 이 두 고기 중에서 골라 잡수시지요. 그러자 범이 의원의 의는 의심하는 의자다. 자기도 믿지 못하는 풀을 사람들에게 먹이다가 죽이는 사람이 해마다 수만 명이다. 무당의 무자는 속인다는 무자다. 귀신과 백성을 미혹시켜 죽이는 사람이 역시 해마다 수만 명이다. 많은 사람이 분노가 사무쳐서 맹독으로 변해 그 독을 막기 어렵다. 이번에는 육혼 귀신이 나섭니다. 그렇다면 이 고기는 어떠신지요? 인자한 칸과 의로운 쓸개를 갖고 있으며 충성을 끌어안고 고결함을 품었습니다. 발로 예를 실천하고 입으로는 제자 백가의 말을 암송하며 마음으로는 만물의 이치를 통달했다고 합니다. 이름이 선비인데요. 몸통이 오동통하고 5가지 맛을 골고루 갖추고 있습지요. 그제야 범이 만족해 침을 질질 흘리며 웃습니다. 허허, 짐이 어찌해야 할지 듣고자 하노라. 선비는 음과 양의 도를 꿰뚫고 있습니다. 쇠, 나무, 불, 물, 흙 이런 오행이 서로 어울려 태어나는데 선비는 이것도 통달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이 세상에서 최고로 맛있는 음식일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범이 얼굴색이 변하며 불쾌합니다. 음양이란 것은 기 하나가 왔다 갔다 변하는 것뿐인데 둘로 나누니 선비의 고기는 잡스러울 것이다. 또 오행이란 제각기 정해진 자리가 있어 상생의 관계가 아닌데 억지로 낮고 낮게 하는 관계로 짜 맞추었으니 그 맛이 순수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면서 거부하죠. 연암이 평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었겠죠. 그때 정나라의 어느 고을에 북곽선생이란 선비가 있었습니다. 나이 40에 벼슬을 멀리하고 10,000권의 책을 교정하며 유학경전을 해설하는 15,000권의 책을 지었죠. 같은 마을의 동쪽에는 미모의 과부 동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정절을 잘 지켜 임금이 그 마을에 정려문을 세워줄 정도였죠. 그런데 사실은 자식 5명의 성씨가 다 달랐죠. 어느 날 새벽에 5 아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수군댑니다. 다구는 소리가 나고 냇물에 별이 반짝이며 비치고 있는데 우리 집 방 안에서 사람 소리가 난다. 그 목소리가 북곽선생의 목소리와 어찌 똑같냐. 그러면서 형제들이 번갈아 문틈으로 방 안을 훔쳐봅니다. 방 안에서는 어머니 동리자가 북곽선생과 다정하게 앉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선생님이 덕을 사모해 왔습니다. 오늘 밤에는 선생님이 책 읽는 소리를 꼭 듣고 싶사옵니다. 그러자 북곽선생이 옷깃을 여미고 앉아 시를 읊으며 흥을 한껏 돋웁니다. 원앙새는 병풍에 있고 반딧불은 반짝반짝 빛나네. 큰 가마솥 3발 솥을 누가 저리 본떠 만들었나. 이 광경을 보고 한 아들이 예법에
과부가 사는 대문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다. 북곽 선생은 어진 선비인데 그런 짓을 할 리 없다. 그러자 다른 아들들이 여우가 천년을 묵으면 사람으로 둔갑한데 틀림없이 북곽 선생으로 둔갑한 거야. 여우의 깃을 얻으면 일확천금이 부자가 될 수 있고 여우의 신발을 얻으면 낮에도 그림자를 감출 수 있다잖아. 또 여우 꼬리를 얻으면 남을 홀려서 즐겁게 만들 수 있다는데 우리 저 여우를 때려잡자. 그러면서 함께 방으로 들이닥칩니다. 북곽 선생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봐 한 다리를 목에 걸어 귀신춤을 추고 몸도 유연했나 봅니다. 귀신 웃음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문을 박차고 나가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하죠. 그렇게 정신없이 쫓겨 도망하다가 그만 들판의 구덩이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 안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죠. 버둥거리며 둔턱을 붙잡고 땅 위로 나오려고 안간힘을 쓰죠. 그런데 아이고, 앞에 큰 호랑이가 떡 버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북곽 선생이 사색이 되어서 엉금엉금 기어 앞으로 나가 세 번 절하고 꿇어앉아 아부하며 빌죠. 그러자 범이 역겹다고 고개를 젓고는 선비 유자는 아첨할 유라며 벼락같이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대략 이런 내용이었죠. 제거 다닌 물건에 손을 대는 놈을 도라하고 살아있는 것을 잔인하게 대하고 사물에 해를 끼치는 놈을 적이라 한다. 내 놈들은 밤낮 쏘다니며 팔을 걷어붙이고 눈을 부라리며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는 도적질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심지어는 돈을 형님이라 부르고 출세하려고 아내를 죽이기도 하니 삼강오륜이 웬 말이냐. 그런데도 메뚜기 밥을 가로채고 누에의 옷을 빼앗고 벌을 쫓아내 꿀을 훔친다. 더 심한 놈은 개미 새끼로 젓갈을 담아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잔인하고 야비한 행위가 내 놈들보다 심한 종자가 또 있겠느냐. 내 놈들이 이치를 말하고 근원 진리를 논할 때 툭 하면 하늘을 들먹이지만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범이든 사람이든 만물의 하나일 뿐이다. 하늘과 땅에 만물을 낳는 어진 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범이나 메뚜기나 누에나 벌이나 개미나 사람이나 다 함께 살게 마련이지 서로 어긋나는 관계가 아니다. 또 선악으로 구별한다면 벌과 개미집을 터는 놈이야말로 천지의 큰 도둑이 아니겠느냐. 메뚜기와 누에의 미천을 훔치는 놈이야말로 인의를 해치는 큰 도적이 아니겠느냐. 우리 범이 지금까지 다른 범을 잡아먹지 않는 까닭은 동족을 차마 해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잡아먹는 사슴이나 노루의 숫자는 내 놈들이 잡아먹는 숫자만큼 많지 않다. 말과 소도 내 놈들이 잡아먹는 숫자보다 많지 않다. 사람도 내 놈들끼리 서로 잡아먹는 숫자만큼은 안 된다. 내 놈들이 먹이를 잡는 도구도 진짜 어질지 못하다. 덫을 놓는 것도 부족해 뾰족창, 넓적창, 긴창, 삼지창, 토끼, 환도, 비수, 쇠꼬챙이가 셀 수 없이 많다. 거기에 한 방만 터뜨리면 벼락보다도 더 무서운 화포까지 있다. 또 이것도 부족해 부드러운 털을 입으로 빨고 악교풀을 붙여 붓이라는 물건까지 만들었다. 이것을 먹물에 듬뿍 찍어서 병장기처럼 휘두르면 온갖 귀신들이 한밤에 통곡하게 된다. 붓으로 참혹하게 서로 잡아먹는 것이 누가 내 놈들보다 더 심하겠느냐. 북곽 선생이 당황해 다시 절을 2번 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맹자 글귀를 인용합니다. 옛말에 악한도 목욕 재개하면 하늘도 성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천한 소인이 범님의 가르침을 받들겠습니다. 그러나 한참을 기다려도 범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북곽 선생이 두려워서 고개를 들어 살며시 살펴보니 이미 날이 밝았고 범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아침에 농부가 김을 매러 가다가 땅에 바짝 엎드려 있는 북곽 선생을 보고 묻습니다. 왜 이른 아침부터 들판에 절을 하고 계십니까? 북곽 선생이 태도가 언제 그랬냐는 듯 의젓하게 바뀝니다. 시치미를 떼고 대꾸하죠. 하늘이 높다 하되 감히 등을 굽히지 않을 수 없고 땅이 두텁다 하되 살금살금 걷지 않을 수 없네. 어떻습니까? 풍자의 재미와 재치가 단순하면서도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선비의 위선, 인간의 모순과 잔인성, 이런 모습들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죠.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강조하는 점에서 생태주의와도 맥이 닿아 있고요. 선비라는 말만 다른 대상으로 바꾼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묵직한 철퇴를 내리치는 꾸짖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고맙습니다.